소문만 무성했었던 감독 FA 최대어의 행선지가 결정됐습니다. 지난 20일이죠. 오후에 롯데 구단이 김태형 감독을 제21대 감독으로 선임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3년으로 총액 24억 원 규모였죠. 롯데는 시즌 중반에 레리 서튼 감독이 중도 사퇴했고요. 또 시즌 종료와 함께 새 사령탑 선임에 모든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그 가운데 지난해까지 두산 감독을 이끌었다가 SBS 스포츠 해설위원으로 활약했던 김태형 감독이 유력한 후보였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롯데 레전드 출신도 있었고요. 네. 또 다른 팀의 감독 출신도 후보군에 있었습니다. 결국 그룹의 최종 선택은 김태형 감독이었습니다. 롯데의 김태형 감독 선임 좀 어떻게 보십니까? 구단주가 직접 움직여가지고 맞아요. 김태형 감독님 뭐 계약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롯데는 뭐 지금까지 많은 감독들이 뭐 감독의 무덤이다 막 그런 얘기도 많았지만 지난 시즌까지 두산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뭐 7년 연속 한국 시리즈 이끌었던 그 김태형 감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가을 야구를 너무 오랫동안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승에 목말라 있는 롯데로서는 김태형 감독의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문제도 좀 주고 받긴 했는데 감독 선임 이후에 근데 제가 김태형 감독이라면 너무 부담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치 김태형 감독이 오면 모든 것들이 막 바로 막 우승하고 모든 것들이 막 롯데 확 달라질 거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한켠에서는 롯데가 지금까지 지지부진했던 부분을 김태형 감독이 확 잡아가면서 좀 끌고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또 바람도 굉장히 큰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감독과 프론트에 소통할 수 있는 관계가 되게 중요한데 김태형 감독님이 오시면서의 뭔가 이 무게감 때문에 프론트가 어떻게 보면 김태형 감독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타팀입니다. 타팀의 한 관계자분이 그랬어요. 김태형 감독이 거의 뭐 프런트들을 거의 휘어잡는다면서요. 이전에 두산의 김태형 단장이기 때문에 그걸 감당했다. 뭐 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만큼 그 캐릭터가 굉장히 강한 면이 있긴 하죠. 뭐 네. 편한 자리에서는 편하게 말씀하시는 편이어서 그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그렇게 말씀은 잘 안 하시죠. 그런데 그만큼 김태형 감독이 그 두산에서 보였던 이 캐릭터가 색깔이 워낙 다양해서 아마 그런 말이 나오지 않나 싶어요. 일단 김태형 감독님은 저도 이제 코치로서 네. 같이 SK에서 같이 한번 해봤지만 굉장히 영리한 지도자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가지고 본인의 뭐 무게감으로 선수들을 자극하는 것도 있지만 감독님 내면에는 분명히 영리함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의 작전이지 않나. 그럼요. 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김태형 감독 이번에 롯데 신인 감독으로 부임되는 걸 보면서 2014 시즌 이후에 이제 2015년이죠. 하나에 부임했던 김성근 감독이 떠올랐다. 그때 당시 김성근 감독을 모셔오자라고 네. 해서 막 하나 그룹 앞에서 1인 시위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열기가 정말 뜨거웠었는데 그게 좀 비교가 될까요? 그 당시에 김성근 감독 상황과 지금의 김태형 감독 상황이 비교가 될까요? 그럼요. 비교가 되죠. 김성환 감독님도 어떻게 보면 6년 연속으로 한국 시리즈 SK가 진출했지만 5년 연속을 이끌고 이제 SK를 나가셨고 김태형 감독님도 7년 연속 한국 시리즈 이끌다가 나가셨기 때문에 명장을 뭔가 모시고 오고 싶은 팬들의 그런 바람이 만들어졌기 맞아. 때문에 그런 분위기는 지금의 롯데랑 그때 하나의 팬들이 되게 비슷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태형 감독 입장에서는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굉장히 기쁘면서도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어느 팬도 구단을 사랑하지 않는 팬은 없잖아요. 그 팀의 팬이라면요. 롯데 팬도 정말 그 중에서 뭐 거의 세 손가락에 드는 그런 팬들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김태형 감독이 이제 수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역대의 지도자 위원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역대 뭐 양상호 감독 시절부터 해서 그 조은우 감독, 그다음에 이종훈 감독, 그 이후에 양상문 감독 다 그렇죠. 네, 차이가 좀 있죠. 선수 시절이든 뭐든 다 롯데를 거쳐갔던 분들이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플레이어로서. 근데 이제 김태형 감독님은 롯데랑 전혀 무관한 감독이. 롯데를 아예 처음 가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이 김태형 감독님은 정말 이번에 감독 부임하시면서 아무리 캠프부터 해가지고 이 롯데에 대한 모든 재정비를 리셋시켜놓고 새롭게 잡을 겁니다. 정말 열린 마음, 열린 귀로 볼 거기 때문에 내년이 정말 궁금해지는 지금 그런 모습들이 그려지고요. 네. 또 김태형 감독님이 젊은 선수들의 뭔가 이 성장, 그 다음에 수비가 좋지 않으면 가을 야구를 하지 못한다라 그런 말을 하셨기 때문에 네. 이번 마무리 캠프랑 여러 이 스프링 캠프를 통해서 수비의 강화 훈련이라든지 선발
중간 이 구상들이 한번 저는 되게 궁금해집니다. 네,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선수들, 뭐 저도 거기에 어떻게 보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이제 어린 선수들이 인터뷰를 많이 나오고 뭐 미디어에 노출이 많이 되면서 실력보다 더 많이 고평가를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야구에 더 집중을 해서 예를 들면 문동주 선수처럼 네. 네, 더 성장을 하고 뭔가 좀 좀 더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외적인 면에 더 많이 집중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팬들이 정말 이제 많아지면서 이 본인에 대한 성적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그런 외적인 부분들을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뭐 되게 중요하지만 야구 선수는 야구를 잘해야지만 더 팬들한테 오랫동안 기억 남고 사랑받는 선수가 되기 때문에 그걸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장 궁금한 건 또다시 이제 롯데 팬들의 궁금증이 시작이 됐습니다. 김태형 감독의 롯데 선임 발표가 난 날 성민규 단장도 차기 단장을 알아본다는 그 문구가 있으면서 자동적으로 경질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어제죠. 20일 날 오후에 성민규 단장과 전화를 했습니다. 송 단장은 굉장히 담담한 목소리로 이 상황을 받아들인다라고 했는데요. 단장을 맡아서 성적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팀을 나오게 됐지만 롯데는 지금보다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김태형 감독님이 오셨고 실력 있는 어린 선수들이 잘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더 나아질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단장은 원래 욕먹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비난의 중심에 있었던 게 원망스럽진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소신껏 일했고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건 당연합니다. 롯데에 몸담으면서 회장님의 야구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젠 구단 밖에서 롯데 자이언츠를 응원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많이 어느 단장보다도 성민규 단장은 정말 많이 화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 그랬을까요? 일단 프런트 야구라는 것을 분명히 추구를 했었고 네. 또 메이저리거식 미국식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렇게 젊은 이 사람이 단장을 맡았던 부분은 되게 최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 단장이 얼만큼 어떻게 해낼까 그런 부분도 되게 궁금했었는데 올 시즌 초에 정말 성민규 단장이 생각했던 야구대로 흘러갔던 부분은 확실하긴 해요. 그러면서 뭔가 끝이 좀 안 좋아서 이렇게 아쉽게 떠날 수는 있었겠지만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만남이 있으면 또 헤어짐이 있고 이런 부분이 또 있기 공이 때문에 있으면 과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네. 드래프트를 통해서 좋은 선수를 데려온 것도 있지만 또 FA를 통해서 좋은 선수를 내보내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성민규 단장이 생각했던 프로세스의 한 방안이었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를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건 실패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지금 차기 단장 이야기 그렇죠. 정말 많이 듣고 저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정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워낙 네. 야구인들 중심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정프로한테 물어본 적도 있어요. 네. 일단 빨리 풀어내세요. 아니 네. 여기저기 소문에서는 양상문 감독님이 단장으로 가신다는 얘기도 있고 전 삼성 감독이었던 허삼영 감독이 전 감독이 단장으로 간다는 얘기도 있고 여기저기 떠도는 얘기가 많은데 대봐야지 아는 거죠 네. 네. 양상문 감독은 직접 만났을까요? 일단 면접을 보셨다는 얘기도 있고 네.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무게감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네. 그렇다면 지금 김태형 감독이 있어요. 물론 단장 선임은 김태형 감독이 관여할 수는 없을 겁니다. 네. 김태형 감독이 있는 팀 선수단에 어떤 단장이 오는 게 가장 서로가 잘 호흡을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프론트의 마음도 이 선수단한테 정확하게 감독이랑 소통을 할 수 있는 감독이 오면 굉장히 좋겠죠. 그만큼 이제 야구에 대한 진심이고 야구에 대한 것도 많은 것을 알고 이 선수단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단장이 오면 저는 김태형 감독님이랑 궁합이 제일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성민구 단장 체제에서는 사실 육성에 굉장히 많이 신경 썼었잖아요. 네. 상동 훈련장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구 커뮤니티에 보니까요, 차기 단장으로 전 운영팀장이었던 박준혁 운영팀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제 통화를 해봤거든요. 이제 본인은 금시초문이라고 하고 지금 밖에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자들 전화가 많이 와서 왜 그런가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만약에 구단에서 연락이 오면 갈 수도 있나요? 이제 이렇게 했더니 기자님 그건 잘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롯데 자이언츠의 야구가 정규 시즌 이후에 더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창섭
기자 있잖아요. 네. 롯데 팬. 그 친구도 SNS 올렸더라고요. 롯데는 봄에 야구하고 그다음에 겨울에 야구하는 것 그렇죠. 같다라고 했는데 뭐 그래도 또 이 변화의 이 소용돌이 속에서 그 중심을 잘 잡아갈 분은 김태형 감독이고요. 조만간 또 차기 단장도 선임이 될 거겠죠. 예, 왜냐면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다 보니까요. 네. 예, 차기 단장과 또 김태형 신임 감독과의 동행 우리도 또 응원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성균관대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최강야구에서 활약을 했던 이번에 키움 히어로즈에 입단하게 된 원성준입니다. 성훈의 야구 시간